바람이 지리산의 앞가슴을 파고든다. 수선슬에 보채되는 바람 사이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산을 흔들어 깨운다. 부스스 잠을 깨는 겨울산. 그 골짜기마다 조용한 뒤척임이 시작된다. 지리산의 약초꾼 이인재. 산과 함께 겨우내 긴 휴식에 들어갔던 그의 올해 첫 산행이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 맨 처음 서기버섯을 딴다. 산이 품고 있는 생명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인재. 그 역시 4대째 지리산의 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 태어난 게 영광이지만은 저는 그냥 이 냄새가 좋아서 향기가. 그래서 뭐 지리산은 특별히 저는 좋다고는 못 느끼죠.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남들은 그래도요 다 지리산 좋아서 온다고.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죠. 남들 같이는. 그냥 제가 접하고 있는 게 지리산이니까. 그에게 산은 부대끼며 살아야 할 터전인 것이다. 바야흐로 산나래 마을은 꽃피는 춘삼월, 봄이 절정이다. 지리산의 봄은 이제 겨우 중턱을 오르고 있다. 해발 700m를 경계로 아래쪽엔 봄비가, 위쪽엔 춘설이 내린다. 지리산의 봄은 이렇게 혹독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이 변덕스러운 봄 날씨는 산사람들에게 고로쇠 수액을 제공한다. 이인재가 나고 자란 산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었다. 자연이 날 포옹해 줬다고나 할까? 이 지리산에 아무나 사는 곳은 아니에요. 꼭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내 같은 경우 선택됐다고 봐야지. 뭐 성격이나 산에 살 수 있게끔. 하지만 산에 기대 사는 일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원망은 않죠. 그런 건 하늘에서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또 그런 고통 없이 자연 속에 산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난 생각이 듭니다. 좀채 길들여지지 않을 것처럼 매섭던 바람이 제법 순해졌다. 높고 깊은 산속에서도 이제 새로운 생명들이 움을 틔우기 시작한다. 이맘때면 산의 모습은 시시각각 새로워진다.
그런지 산나물 좀 많이 캐러 다니고 산에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봄에는. 약초꾼 역시 가장 바빠지는 계절. 산은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다. 봄 같은 경우는 새싹이 막 이 꿈틀거리는 걸 볼 수 있다는 것, 땅이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계절 변할 때 가장 좀 느낌이 좋죠. 이곳에서 태어난 그를 품어서 키운 건 지리산이었다. 청년이 되어 도시로 떠났던 그가 4년 전 다시 산으로 돌아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낯선 이에겐 쉽게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 지리산. 하지만 산을 아는 이에게 봄의 지리산은 보물 천지다. 이게 그 유명한 백작이야기라는 거. 조심스럽게 쳐야 돼. 아, 좋다. 이게 산삼하고 맞먹는다는 작약이에요. 뿌리 한번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수확은 이것이면 족하다. 세상의 모든 어미가 그렇듯이 오랜 세월 지리산은 수많은 생명들을 조건 없이 품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다. 지리산은 우리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공경하듯이 보살피면서 사는 게 자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갯벌은 나른할 만큼 한산해 보인다. 그러나 봄을 맞아 그 어느 곳보다 생명력 넘치는 곳이 갯벌이다. 겨울잠에서 깬 짱뚱어가 뜀박질을 하고 철새들은 먹이 사냥이 한창이다. 갯벌의 터줏대감 개들도 술렁인다. 수컷 농개 2마리가 힘겨루기 중이다. 으라차차. 뒤집기 한판. 간단히 승패가 결정났다. 이긴 녀석의 집게발엔 한껏 힘이 들어간다. 짱뚱어와 칠개의 싸움. 호되게 뺨을 맞은 짱뚱어가 꽁무니를 빼자 수컷 칠개는 승리를 자축하듯 집게발을 들어 자기 과시를 한다. 지느러미를 바짝 세운 또 다른 짱뚱어. 칠개에게 접근하는가 싶더니 이내 꼬리를 내리고 만다. 갯벌의 청소부 고등들은 일하기에 여념이 없고 짝짓기철을 맞은 개들은 뜨거운 구애가 한창이다. 수컷은 열렬히 사랑을 표현해보지만 암컷은 짝을 고르는데 꽤나 신중한 눈치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일광욕을 즐기며 평화로운 봄날 오후를 만끽하는 갯벌의 생명들.
아득한 먼 옛날부터 갯벌은 이 생명들을 배불리 먹이고 살뜰하게 걷어왔다. 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객식고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 잿빛 땅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있다.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생명. 벌교의 아낙네들이다. 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면 갯마을 아낙들은 뻘배를 타고 참꼬막을 캐러 나온다. 벌교 갯벌은 모래가 거의 없어 허벅지까지 빠질 정도로 뻘이 찰지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나는 참꼬막도 그 맛이 쫄깃하다. 꼬막을 캐는 이 갯벌이 논이고 밭인 사람들. 그래서 뻘밭을 끼고 있는 마을로 시집온 나낙들은 누구나 갯일을 한다. 20살에 시집 와갖고 여기는 50살을 살았네. 50회를 여기서 안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글로 한산해 보면 알겠지 뭐. 안 그래요? 또 동네에 불화의총계가 있기 때문에 뻘배를 안 타면은 안 되지.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뻘배를 타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로 시집을 오면은 뻘배 타는 것부터 배워야 돼. 한나절 남짓 갯벌에서 발품을 팔고 갯마을 안악이 수확하는 꼬막은 60-70kg. 쌀 한 가마니는 좋게 되는 분량이다. 내가 생업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참 낭만적이다.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생업으로 생각하니까 달달이 갖고 어깨 있는데 다 아프고 다 아파. 뻘이 빠져서 이렇게 털깨로. 다 바다에 가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다고. 온 전이가 다 아프고 그래. 그래도 할 수 없이 하지.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제키만한 뻘배를 타는 일은 고통스러운 노동이다. 못하지. 막 옆으로 가불고 막 너를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울고 우리는 울고 그랬어. 못하갖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이렇게 작업한다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해. 너를 못한 게. 갯마을의 안악들은 그렇게 갯벌에서 나이를 먹어간다. 허나 몸은 고단할 망정 마음만은 또 한없이 넉넉해지는 것이 갯벌이다. 당 버렸어? 왜 이렇게 오래 찍어? 얼른 찍어보게. 힘 안 들어. 돈 번기 재밌어. 꼬막 많이 나고 우리들은 저처럼 열에서 돈 벌고 또 저기서 돈 벌고 그렇게 재밌지. 갯벌이 다 키워서 이렇게 거저내주니 힘이 된다지만 이처럼 재미 좋은 농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밀어가지고 한 대씩 들면은 그때는 힘이 들어도 재밌어요. 근데 조금 들 때는 힘만 들고 별로 재미는 없어요. 함지박 2개가 꼬막으로 가득 차면 아지선에 가져다 준다. 갯벌은 오래전부터 마을 공동의 재산이었다. 갯일은 언제나 다 함께하고 그 임무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체 일이라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해먹고 살겠어 여기서. 고막 아니면. 제일 중요하지. 다 해먹고 살고 거기서 돈 나와서 자고 큰 고가이제 고가. 그냥 딴 데보다 우리 장암은 이 갯벌이 우리 재산이야. 이영래, 박이상, 김장비, 안 하려면 나가버려. 안 하려면 나가 이러면 안 하려면. 신상채 대리. 지천이 꼬막이던 갯벌은 간척 사업이다
오염이다 해서 갈수록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지. 그전에보다는 많이 나기는 나도 그전에는 더 많이 났었는데 그냥 속상이지만은 이제 요 바다 일이라 이제 되면 된 대로 먹어야지. 이제 속상일라 그래서는 안 되지. 생물들이 많이 사니까 또 신비스럽고 또 그런 면으로 해서 또 우리가 또 먹고 살고. 고마워. 반갑고. 누가 깻벌이 가서 허리고 댕기면 벌로 안 보고 다 저 사람 들어갔다고 뭐라고. 갯벌은 평생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게 해준 든든한 삶의 미천이었다. 갯벌의 의지에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남도의 갯벌은 목숨과도 같은 땅이다. (60여 년) 전 비금도 사람들은 갯벌을 막아 염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름이면 어김없이 염전에선 소금꽃이 핀다. 염부들은 이를 가리켜 소금이 온다고 말한다. 소금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오는 것이다. 소금도 태양열만 딱 비춰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거짓말이 없어요. 태양열이 안 비치면 뭐도 안 되고. 하늘이 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다. 청정한 서남해의 바닷물 위로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그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바람이 소금을 가져다 준다. 소금은 벌어먹을 논밭이 부족한 섬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염전은 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시절이 변해 이제 소금 농사도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수입 소금이 밀려오고 공장에서 소금을 만드는 세상. 소금 농사를 짓겠다며 명성과는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후배와 함께 소금밭을 일군 지 7년째. 젊은 연부는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돌려주는 소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 한 10년 있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 그 시골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해버리고 뭐 뚝이 있었던 부분도 없고 우리가 서로 소갖고 풀먹이러 갔던 장소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가서 미꾸라지 잡았던 장소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다 현대화식으로 해갖고 뭐 농사부터 농지정리 다 해서 해놨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염전이에요. 염전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천일염은 여름 땡볕 아래서 쉴 새 없이 오가는 염부의 발소리를 따라온다. 염부들은 그가 흘리는 땀만큼의 대가로 소금을 얻는 것이다. 저기 하면 못 한다니까 지금 뭐 내가 들어갈 데가 없어 지금. 그냥 장화 좀 신는 게 이 사람아. 그렇게 다 터져가지고 물 안 들어온가. 올여름엔 이웃 염전에서도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가 소금 농사를 시작했다. 그래도 오늘 바람 부니까 할만하지라. 수박이 없네 바람. 아 밭에서 따왔는데.
도시로 시집을 갔던 비금도 처녀는 남편과 함께 다시 고향의 소금밭으로 돌아왔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남편도 처음 해보는 염전일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 우리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제 비금도로 오기로 했은 게 좀 천일염 생산을 하는 거, 그 어떤가 좀 인터넷도 뒤지고 해가지고 공부 좀 했죠. 어떤 과정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나.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겨우내내 이제 물 만들면서 판도 손 좀 보면서 물을 돌려다가 보니까 아 이론적으로 거의 실제로 맞는 거야. 그래서 봄에 이제 3월달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소금을 탁 띄워 보니까 딱 뜨거든요. 이렇게 염전의 여름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천일염은 지역에 따라 날씨에 따라 또 만드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그러기에 젊은 염부들은 좋은 소금을 내기 위해 그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치 없으면 이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응? 예를 들어 이런 말도 해요. 내 자식도 먹고 내 부모님도 먹고 내 친척도 먹고 우리 온 국민들이 먹는 거 아니냐. 이제 소금은 흔하디 흔한 것이 돼버렸다. 하지만 밥은 굶더라도 사람이 살기 위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소금이란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소금은 여전히 귀한 것이다. 염전의 불청객 소나기다. 비가 오면 한밤중에도 뛰쳐나오는 것이 염부들이다. 이렇게 미처 비설거지를 할 새도 없이 쏟아지는 여름 소나기는 염부들의 혼을 쏙 빼놓기 일수다. 연판에 앉혔던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기 전에 서둘러 저장고에 가둬야 한다. 하루 비가 오면 3일은 공치는 게 염전일이다 보니 염부들의 얼굴에도 먹구름이 끼인다. 비 오는 것이 염전하는 사람들하고 최고 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 오기 전에 소금을 안 버리기 위해서 비 오기 전에 모든 거 준비해놓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늦어가지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나마 이제 빨리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고. 날씨에 삶을 맡겨야 하는 젊은 염부는 염전에서 욕심부리지 않는 지혜를 터득해간다. 날씨가 좋았던 탓에 올여름 소금 농사는 풍년이다. 천일염 시세도 꽤 좋은 편이라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있다. 다들 손 놓고 떠나는 소금일을 시작했을 때 젊은 염부들은 비금도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소금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그동안 제법 연륜도 쌓여 소금의 품질만큼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부심도 생겼다. 이제 젊은 염부들의 남은 꿈은 평생 이렇게 소금을 거두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자연하고 접하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보람도 있고 또 그
그거에 대한 이 뭐랄까 수입이랄까 돈도 참 보람 있게 써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은 나도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고단하지만 명성가는 일부러 이웃 염전을 찾는다. 지금은 이나마 이력이 붙었지만 자신들도 첫 해엔 시행착오가 많았다. 모르긴 해도 황호준 역시 하루에도 수십 번은 그만두고 싶었을 것이다. 당장에 그만하고 싶고. 이 사람 당장에 그만하고 싶으면 뭐 하려고? 응? 힘들어서 참아야지. 다 똑같이 힘들지. 힘들긴 힘든 모양이고. 응? 황호준처럼 도시에서 내려와 소금 농사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간혹 있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도 소금 내면서 힘들면 어마어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누고 싶고 그래. 안 힘든 수가 없어 이거. 장마 끝나면서 아무리 소금이 좋아도 젊은이들이 없는 염전의 미래는 장담하기가 힘들어진다. 한때 100헥타가 넘었던 비금도의 소금밭. 몇 해 전부터 점점 주인을 잃은 염전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염전은 아직도 이곳에 다시 소금이 오는 그 생기 넘치는 여름을 꿈꾼다. 가을. 물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강에 늙은 어부가 쪽배를 띄운다. 강이 깊어지는 가을은 어부의 그물도 제법 묵직해지는 계절이다. 이 강에서 그물을 걷어온 지도 40여 년.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녀석들이 제법 살이 오른 걸 보니 역시 가을이 오긴 했나 보다. 허나 해가 갈수록 강에서의 수확은 예전만 못하다. 서너씩 동무를 해 고기 잡는 재미가 쏠쏠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강을 찾는 이는 할아버지뿐이다. 한 서 있어, 너 있어. 그러면 그때는 많이 잡으면 하루 저녁에 한 130마리, 120마리. 그러면 이제 서희 가면 이제 똑같이 갈라요. 똑같이 갈라갖고 와서 무엇인가 볶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무이 아주 완전히 아주 없어지지 않아요. 제첩도 살이 꽉 차는 계절. 강 하류에선 가을비 속에서도 제첩잡이가 한창이다. 강에 뿌리를 대고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남도의 강은 이렇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준다. 장이 서는 날 시골 버스는 10,000원이다. 장 보따리 속엔 땀 흘려 거둔 소출들이 풍성하다. 철 따라 나오는 산물들의 소박한 거래터. 장에선 남도의 강과 바다, 산과 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리산 농평마을. 남도에서 가장 먼저 겨울이 시작되는 곳이다. 해발 803m. 눈 많고 바람 거센 이 고산에서도 사람들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 (6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산비탈에 다랑이 논을 일구던 시절엔 깊은 산골에도 사람의 훈기가 가득했었다. (4대째) 농평마을의 터를 잡고 있는 정찬봉 할아버지. 산골의 긴 겨울을 함께 날 할아버지의 이웃은 이제 5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겨우내 할아버지의 가장 큰 일거리는 여물을 쓰는 일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의 양식 못지않게 단단히 준비를 하는 것이 누렁이의 월동식량. 누렁이는 정찬봉 할아버지의 재산 목록 1호다. 농사도 기계가 지어주는 세상이라지만 산골에서는 아직도 누렁이만한 일꾼이 없다. 못 저거 심으려면 사람으로는 못 오거든. 그러니까 서로 갖고 이제 해갖고 숨기만 이렇게 사람이 심고 전부 소가 이르르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소저님이 말하자면 일꾼이지. 산골 마을의 겨울 손님, 한방눈이 내린다. 아이고, 눈도 농담 많이 오네. 이제 오다가다 같이 그래요. 눈과 함께 조용히 겨울이 깊어가면 마을은 긴 휴식에 들어간다. 저거 석 달 동안은 이제 말하자면 올 1년 이제 다 가고 석 달 동안 이제 편히 쉬는 게 아니 눈도 오고 이제 이러니까 뭐 항상 이제 노는 거지. 하는 거 이제 아니고 3월 달부터서 이제 시작이지. 3월 달부터서 5월 한 음력 5월 한 달가량만 하면 또 좀 수월해. 야 몸만 심어 놓으면 그래 놓으면 이제 그만 크는 거야 지가. 한 70년 된년 되고 뭐 조금씩 계속 농사를 짓지 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갑잔치 언제도 뒤에다 백가마이 지어놓고 사진 찍고 그랬지. 그래 우리 금방 있는데 그거 좀 보였을 건데요. 농사 짓는데 우리 양반 저 해갑이 9월달이라. 근데 그년에 그만 농사가 너무 잘 돼갖고 백가마이를 뒤에다가 조르르 대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여우 꼬리만큼 짧은 것이 산골의 겨울해라지만 그것마저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나날이다. 찾아올 리도 없는데 부지런한 할아버지는 일삼아 살인문 밖까지 눈을 쓸어낸다. 참말로 많이 왔다 눈. 이렇게 눈이 서벅하게 쌓이는 걸 보니 아마도 내년 농사는 풍년이 될 모양이다. 산 아래서부터 올라온 봄 소식이 드디어 산골 마을에도 당도했다. 봄이 오기가 무섭게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앞세우고 논가리를 한다. 몇 뱀이 안 되는 비탈논을 갈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은 벌써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에 가 있다.
높은 데 와서 이 8월 추석물 되면 그래도 이 높은 데가 나에게 노란 익으면 너무 보기도 좋고 나도 보기도 좋고 그런 것을 그런 거예요. 그 극발면 사람이 사는 거이라. 해마다 도시의 자식들은 이제 농사는 그만두라며 성화다. 대대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온 피부치 같은 땅. 이 땅을 묵히는 건 할아버지에겐 어림없는 일이다. 언제든지 땅에서는 땅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랬어. 사람이 심어만 놓으면 뭐든지 다 된다 이랬었어. 그러니까 그게 틀림없는 거야. 늦은 5월 아랫동네 당치마을에선 모내기가 한창이다. 산아랫 마을에선 기계가 농사를 지으면서 인심도 변했다지만 첩첩산중 비탈론에선 지금도 이웃들의 품앗이로 오순도순 모내기를 한다. 모르긴 해도 지금쯤 농평마을 정찬봉 할아버지의 논에도 모내기 준비가 끝났을 것이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모내기를 하자면 논에 물이 그득해야 할 텐데 마른 논엔 풀만 무성하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누렁이도 할아버지도 정신없이 바빠야 할 농사철에 할아버지가 한가롭게 여물을 썰고 있다. 오른팔에 깁스를 한 할아버지. 지난 한식 때 시제를 모시러 갔다. 그만 팔을 다치고 만 것이다. 때가 때인지라 할 일이 태산인데 이렇게 세월 좋게 여물이나 썰고 있자니 할아버지의 속이 말이 아니다. 심기가 불편하긴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예, 그 속물섭서 이제 그만 쓰시 나오시오. 어디 근데 뭐 훈부시에 쓴다고 할아버지. 팔이 이 모양이니 올 한 해 농사는 벌써 물 건너간 일이 돼버렸다. 어쨌든 땅을 간수해야 할 텐데 이도 저도 못하게 됐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팔은 좀 어떤데요? 이제 좀. 약초를 캐러 가던 마을 젊은이가 문안을 왔다. 근데 그게 문제라. 너뜨러 그것이 문제요. 얼마나라도 너뜨러면 싹 베야 될 파이니. 올해는 무카도 일단은 베야 될 거고요. 일단 싹 베서. 그래야 바글바글해 내년에 농사. 맨달아 놓고 약도 쳐놓고 해야 되는지 뭐 하다만 해야 되겠는지 뭐. 내가 와서 치러야지. 돈을 보면. 뭐그 안 주면 안 된대. 안 주면 안 되지. 예? 아니 가면 앉아 심어도 그니까 집 앞에 쌍묵 하나 보도 열려있는 나라기 노라기 데다가 동네도 허망하게 돼버리네. 할아버지는 자꾸만 까닭물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자, 한 번만 가서 끊어오면 되겠다. 아 그러자 뭐지 미치. 내가 갈래요. 예 갔다 와. 예. 한 번씩만. 가서 한 입에 와. 올 1년에는 쌀 팔러 갈 때마다 부연하지. 그런 것은 차도 없지. 이제 그러지 않아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야. 멀쩡한 땅을 놀려보긴 평생 처음이다. 참 너니 사람 하나 아파트하고만 요리대비래. 할아버지는 올 한 해 두고두고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농평에도 가을이 왔다. 그 사이 정찬봉 할아버지네는 새 식구가 생겼다. 농사일도 없이 무료하던 할아버지가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데려온 녀석이다. 다친 팔이 웬만해진 뒤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논에 나가서 한다. 묵혀놨던 땅에서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짓자면 예년보다 몇 배는 더 신경 써야 한다. 내내 좀이 쑤셨던 할아버지는 이제야 좀 살맛이 나는 것 같다. 비록 가을 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올가을엔 집안에 큰 경사가 있었다. 누렁이가 얼마 전 금쪽 같은 송아지를 안겨준 것이다. 할아버지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이 녀석을 보며 큰 위안을 삼는다. 그래도 말하자면 이제 아프다고 못 민다고 팔 아프시면 송아지도 안 났을 건데 그래도 집에 대면 넣으니까 송아지를 나는 게 할아버지가 요산이 조금 더 심히 속았어. 송아지보다. 모자람이 있으면 이렇게 또 채울 일도 생기는 것이 삶의 이치인 모양이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할아버지의 손길도 분주해진다. 산골의 짧은 가을이 가기 전에 땅 간수를 단단히 해둬야 하는 것이다. 잎이 없으니까 배를 더 베야지. 큰 문제구만 문제. 논에선 근심거리였던 잡초도 외양간에 부려놓으니 먹성 좋은 송아지가 좋아라 한다. 송아지를 보고 쥐 송아지가 풀이 입으로 한 날 물고 있고만 해가지고. 이제 물고 나온다. 한다. 네. 가자. 2004년 가을 이리 와 이리 와. 지리산 산골 마을에서 만난 노부부. 사람이 그들에게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읽어가는 남도 사람들의 선한 얼굴을 본다. 이 땅에 생명이 깃들던 그 순간부터 남도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 그렇게 못 생명들을 품어왔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땅을 터전으로 남도 사람들은 건강한 삶의 문화를 꽃 피워오고 있다.